네, 글로벌 이슈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확실히 미국 시장 종목별로 엇갈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일단은 맵을 통해서 어떤 업종들이 큰 상승세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국 시장에서는 확실히 오늘 산업주들이 연일 상승세 기록하면서 크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고 항공, 호텔, 카지노, 여행 관련주들이 큰 상승세 보였는데요. 첫 번째 이슈와 함께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여행 관련주들의 상승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공항 이용객이 83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항공, 호텔, 카지노 10% 넘게 크게 올라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쪽 라인이 가장 좋았었다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는 더 이상 내려갈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우리 공항 최근에 어때요? 안 가잖아요. 여름 지금 현재 빅 성수기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다들 안 가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많이 안 가지만 바로 화물이 엄청나게 많이 가면서 지금 현재 서프라이즈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전부 다 서프라이즈의 지금 현재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항공객,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일상에서도 점점점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왜 무조건 봉쇄 집 안에만 있어 이거 이제는 아니다. 조금씩 우리가 주의하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모습에서 당연스럽게 항공업계나 이런 리조트 업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갈 건 없고 이제는 위로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다. 조금 더디게 가고 있지만 분명히 방향은 위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그리고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즉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추이에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늘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들 그리고 이와 함께 호텔, 카지노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줬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유가 시장 오늘 상승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 크게 올라줬는데 일단은 먼저 옥시덴탈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해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손실이 예상을 넘어서면서 시간에서 현재 5%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일단 짚어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유가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와 함께 이라크가 추가 감산을 발표하고 에너지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올라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나 부양책이 좀 많이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바로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석유가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안 쓰여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아스팔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방송 부주도 다 어떻게 보면 석유의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들 그냥 석유하면 우리가 그냥 자동차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라 거기서 빼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성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절대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관련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한 40달러 언저리에 계속해서 있었지만 주가의 상승이 더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SK이노베이션 매번 얘기해 드렸죠.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죠.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에는 2차 전지를 어떻게 보면 별로 아무런 이런 주가의 SK이노베이션을 가치를 따지는데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SK이노베이션은 또 이 정도는 이제는 밸류를 줘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라는 거 안내해드리겠고요. 본업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겠고요. SO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표적인 유가 관련된 주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 시장의 상승세와 함께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니콜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일단 오늘 미국에서 폐기물 운송 업체죠. 리퍼블릭 서비스가 니콜라의 트럭 2,500대 신규 수주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정규장에서 20% 넘게 올라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30%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사실 어제 현대차에게 2번이나 협업을 제안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대차가 정말 크게 올라주기도 했었거든요. 니콜라 계속해서 일단은 수소차 시장, 친환경 자동차 이 시장에 있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말 한마디에 네. 지금 시총보다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네. 와우라고 하면서 거기에 거절을 했다고 하죠. 야 우리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얘기 계속해서 아니야 한 10번 찍으면 넘어올 건데 어찌됐든 안 됐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 현대차의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니콜라에 대한 이런 얘기, 수소차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테슬라가 몇십 불 달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전기차로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전기차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소차로 이런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의 흐름도 이 라인들은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야 막 전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수소차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워낙 크게 달리고 있어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종목들도 이제는 실적으로 가기 시작할 단계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퓨어셀이나 효성 첨단 소재, 풍국주정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열심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니콜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30 선을 넘어서면서 저점을 찍고 계속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펀더멘탈적으로 손익을 따지기 힘든 상황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앞에서도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조금 단기적인 이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네. 이런 라인들은 전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돈 언제 벌 건데? 언제까지 투자만 할 건데? 돈 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수소차도 아마 그러한 이슈들이 아마도 전개가 되지 않을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빠바바밤빰 하면서 내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수소차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전망과 함께 오늘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에서 한 3~4%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정규장에서 20% 넘게 올라줬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관심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관심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오늘 파인테크닉스 꼽아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파인테크닉스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폴더블폰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우리 앵커님도 아닙니다. 아니죠. 저도 아직 아니고요. 근데 제 주변에는 조금씩 있기 시작합니다. 네. 한 분씩. 왜?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실제 우리 폰에 뭡니까? 이 회사가 내부 힌지입니다. 내부 힌지를 공급하는 업체고 지금 현재 어디사? 우리나라 다 아는 삼성에 이렇게 이렇게 납품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폴더블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개화기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가능성이 생길 것 같고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보다 거의 더블이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와, 잘 나왔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그런데 이게 상반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반기 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반기 때 이런 폴더블 폰에 대한 이런 확대가 시작이 되고 아직까지는 이런 다양화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파이테크닉스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내부 인지를 이쪽 저쪽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납품을 하려고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해외사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데랑 만약에 협약이 되면 정말 이 주식은 폭발적인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내부 인지의 어떻게 보면 최고 폴더블 폰의 최고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게 이 파인테크닉스다라는 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숫자로서 실제로 2분기 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바로 신의 전 단계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사와 협업 시에는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지녔다면서 하반기 더 기대해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장 관심주 파인테크닉스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관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